응? 뭘 갑자기 믿어? 수행을 못 봤거든요. 아 수행을 너무 못 봤다고? 예. 왜 나를 믿어? 너 자신을 믿어야지. 내가 시험 보냐? 이거 시험 보지. 뜬금없이. 그래서 봐봐. 채점 아직 안 했고 지난번 시험 본 거야. 왜 지난번 시험 본 거를 안 붙여놓고 낱장으로 놔뒀을까? 아저씨?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붙여라잉. 알았지? 어. 손질 죄송합니다. 얘는 왜 해석을 빼먹으셨을까?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하기엔 나머지는 다 썼는데요? 그런 거 같지? 지난번 본 거. 없어요? 왜 없어요? 집에? 그걸 왜 집에 모셔놨어? 알았어. 또 테스트 보면 바로바로 붙여라 얘들아. 지금 저기 뭐야 풀 다 있잖아. 저기 뒤에도 있고 여기 앞에도 있으니까 지금 안 붙이신 분들 바로 붙이세요. 내가 여기 앞에 줄 테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저기 있으면 알아서 붙이고. 네 바로 붙이세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니네 사인 안 받으면은 못 갑니다 집에. 지난번 거 이거 뭐 유행이에요 요새? 나 알았어. 봐봐. 여기 누가 사인을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가 담당 선생님이야? 아니 AT는 그때 받았는데 담당을 못 받아가지고. 네가 담당이에요? 죄송합니다. AT는 받았는데 실점이 안 되셔서. 선생님. 봐봐. 우리 승원이는 글씨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그지? 자, 한 번 말했어. 아니 뭘 첨삭을 하려 해도 뭐라고 썼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씨, 뭐라고 쓴지를 알아야 씨 뭐 첨삭을 하는 거 말는 거지 씨 뭐라고 쓴 거야 이게. 다음에 봐봐. 구문 문서가 하나도 안 됐네. 구문 문서가 하나도 안 오셨어요. 구문 문서 해석 테스트인데. 채점은 뭘 보고 한 거예요? 자습서 보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자습서에는 구문 분석이 있는데? 아버지? 이거 써있는데요? 구문 분석 패스 테스트라고? 구문 분석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는 아직 채점 안 한 걸? 그럼 지나가고.
여러분들 하셨고, 네, 여러분 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 두 가지. 우리가 테스트 보는 거는 구문 분석과 해석 테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문 분석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채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테스트를 볼 때 저기 뭐야 그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테스트 완료가 되면은 단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바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일단 기본적으로는 담당 선생님의 사인은 저한테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수업 중이거나 이러면은 이제 제가 사인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장님께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선생님이 월수금이 수업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사인을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테스트 이제 오늘 이제 저한테 사인 못 받으신 분은 실장님께 받고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실장님도 안 계신다면은 AT쌤 확인만 받고 가셔도 돼요. 이번 주는 어차피 제가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제 다시 검사를 해줄 거니까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요 선생님이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제가 7시부터 8시 반 사이에 이제 좀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제 뭐 교무실로 오시던가 교무실에 만약 제가 없다면 여기로 오면은 제가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다 하시면은 사인을 받고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검사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검사하기 전에 미리 좀 얘기할게요. 자 숙제 못 하신 분 손 없어요? 저는 다 했어요. 채점을 안 했어요? 채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 풀기가 다 안 된 사람 손. 이거는 없고. 자 그럼 풀긴 다 했는데 채점이 안 됐다 손. 2명, 3명, 나머지는 다 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저한테 뭐 거짓말 칠 만큼 뭐 이렇게 깜깜이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네 숙제 못 하신 분은 오늘 다 하고 검사 받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걸 이어서 볼 건데 자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육과의 일부 내용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육과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5과와 6과를 좀 종합해서 이제 다음 7과 이제 본문을 나가지 않고요. 5, 6과를 좀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정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대화문 부분을 이제 조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5, 6과 어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서 5과 이제 주요 어법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긴 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했었더라 지난번에? 본문 2까지 했었나? 많이 얘들아? 좀 알려주세요. 본문 2까지 했어? 네. 오케이. 앞에 글씨는 좀 잘 보이니? 어떠니? 잘 보여? 이 정도면? 뒤에 우리 승훈이나 여기 서진아 잘 보여? 서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봅시다. 일단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좀 상기를 좀 하고 가볼게요. 뭐 여러분이 물론 이제 이미 예습을 다 하셨고 지난 시간에 뭐 테스트도 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어느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는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소재는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지난번에 봤던 think of A and B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전통적인 그냥 종이책이다, 그러니까 읽기 위한 종이책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책에 독특한 종류가 많이 있다. 그래서 독특한 책의 종류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Books Travel 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책이 여행한다라는 소재로 이제 글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소재가 뭐였어요? 날 가져가서 읽어줘. 뭐 약간 이런 거 쓰여 있었다며. 그래갖고 이제 갖고 가서 이제 뭐 등록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적인 게 이제 본문 2에서 나오는 거죠. 너의 책을 온라인상에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아이디 넘버를 받으면은 이제 그거를 공공장소에 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이게 퍼지게 될 거다. 근데 전에 말했죠? 제 생각에는 퍼지는 것보다는 왠지 저기 이제 폐지 처리함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책을 더 많이 공유할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된다라는 더비교법을 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3번인데요. The drinkable book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책이래요. 이것도 뭘 말하는 걸까? 마실 수 있는 책. 자, 첫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하나의 파트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섹션별로 이제 뭐 주제를 내든 제목을 내든 내용 일치를 내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를 한다. 섹션이 하나의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잠깐 이어서 말하자면 아까 우리 본문 1에서는 어땠었냐면 본문 1이 이 두 문장에다가 이제 books travel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books travel 요 부분부터요. 여기 다음에 본문 2에 나와 있는 요 내용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한 섹션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1, 본문 2 이거를 이제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섹션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실 수 있는 책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시다. 자, this tiny book. 이 작은 책은 is really important. 정말 중요합니다. The people in my town.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It provides both information and the tools necessary to make clean drinking water. 자, 보시면 그것은 제공하는데 both A and B 나왔죠? 그래서 A와 B를 둘 다 제공해 줍니다. 정보와 도구 둘 다를 제공해 주는데 자 어떤 정보와 도구냐면요 necessary to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necessary는 원래 형용사잖아요. 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땐 원래 우리가 명사 앞에다 쓰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이 형용사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 구의 형태가 나와 있죠. 즉 꾸며주는 말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작할 때 좀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냐면 to make clean drinking water니까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깨끗한 식수예요. 식수. 깨끗한 식수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그런 정보와 도구를 둘 다 제공을 한대요. 뭐가? 이 작은 책이요. 그래서 it is called a drinkable book. 이게 마실 수 있는 책이라고 불리워진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뭐 작은가 봐요. 근데 이제 이게 깨끗한 식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도구 뭐 이런 거를 제공을 해서 그래서 마실 수 있는 책이라고 불리워진대요. 이어서 보면 it cannot actually drink a book. 당연히 너가 실제로 그 책을 마실 수는 없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But you can use it as a filter. 너는 그것을 필터로서 사용할 수는 있답니다. 책을 마실 수는 없지만 simply 간단하게 tear out a page. 자, tear out은 찢다란 뜻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를 찢어내라. 그리고 나서 pour dirty water on it. 그것 위에다가 더러운 물을 부으랍니다. 자, 그러면 대충 감이 오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게 바로 어떤 이 책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종이 자체가 약간 거름종이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뜯어내서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얘 자체가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수 역할. 자, 그래서 as the water goes through the page. 자, 그 물이 그 페이지를 통과하면서 it changes into 그것은 변하게 됩니다. 깨끗한 식수로 변하게 된다. 방금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니네 어렸을 때 과학 실험할 때 그런 거 안 해봤냐? 과학 실험할 때 그 이게 깔때기 같은 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런 거 안 해봤냐? 깔때기에다가 이제 거름종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뭐 부으면은 여기 쫄쫄쫄쫄쫄 이렇게 나. 이거 안 해봤나? 뭘 세대 차이야 이씨. 세대 맞을래? 뭘 세대 차이야. 이거를 왜 안 해봐? 이거 다 해봤지 이제. 빨리 해봤다고. 자, 아무튼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어서 보자면 it is this filtered water that 하고 나왔는데 이 문장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체크는 해두겠습니다. 바로 강조 구문이 나왔습니다. 강조 구문. 자, 우리가 강조 구문을 일단 구문 분석을 할 때는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it is that에 이제 표시를 해서 강조 용법이다라고 여러분이 따로 써주시고요. 남는 말을 보면은 you can drink 주어 동사 나왔고 this filtered water가 이제 목적어겠죠? 그래서 목적어 강조. 이 강조라는 말은 뭐 안 쓰셔도 돼요. 실제 니네 테스트 볼 때요. 자, 어찌됐든간 이게 어떤 이제 필터된 물이다라는 겁니다.
you can drink. 그러니까 너가 마실 수 있는 건 바로 이 필터된 물이다. 이게 직역체가 조금 잘못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만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것은이 빠졌어요.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이 아니야. 바로 이 여과된 물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해석이 좀 잘못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여과된 물입니다. 이건 직역이 좀 잘못 나왔으니까 좀만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건 바로 이 여과된 물이다. 됐죠? 원래 우리가 강조문 자체가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마실 수 있는 건 바로 이 여과된 물이다.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필터하기 전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필터를 하고 나서 이제 물을 마셔라라는 거겠죠. This is possible. 이게 가능한데요. 왜 가능하냐면 because the book is made of special filter paper. 이 책이 특별한 여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랍니다. 뭐 여기에서 옛날 같았으면은 뭐 be made of냐, be made from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할 텐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넘어가서. This amazing book. 자, 이 놀라운 책은 saves the lives of many children. 자,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From disease. 질병으로부터. 어떤 질병?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자,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복수형이니까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거 수일치 잘 보시고요. That come from dirty water. 자, 더러운 물로부터 생겨나는 질병으로부터 많은 어린이의 생명을 구해준다. 근데 옛날부터 이런 소재는 사실 되게 많이 나왔었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가 개정이 됐는데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소재 중에 그런 게 있었어. 그 라이프 스트로우였나? 혹시 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약간 배경 지식.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게 있대요. 라이프 스트로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애들이 이 더러운 물을 이제 많이 마셔서 그걸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엄청난 기술력을 투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애들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아이디어 뭐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나도 이제 원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물을 그냥 더러운 물을 이제 컵에다가 이렇게 따른데 컵에다가 이게 dirty water. 되게 더러운 물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빨대를 꽂는 거야. 빨대를. 근데 이 빨대 안에 뭔가 이렇게 정수해주는 뭔가 그런 장치가 있나 봐요. 빨대 내부에. 나도 잘은 몰라요. 그래서 얘가 빨대를 이렇게 쭉 빨면은 이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필터가 돼서 자연스럽게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얘도 어찌 보면 비슷한 거죠. 얘는 이제 그 종이 이렇게 찢어갖고 여기다 이제 물 쪽쪽쪽쪽 하면 이제 뚝뚝뚝 마치 드립 커피 마시는 것 마냥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걸로 이제 물 마시고 이런 거겠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drink of book 해갖고 여기서는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은 걸음종이 모음집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뭐 글씨가 써 있는 책 이런 거는 아니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The Tree Book Tree Projec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This is the most amazing book. 자, 이거는 가장 놀라운 책이랍니다. 관계 대명사도 나왔고요. That I have ever seen. 내가 여태까지 봤었던 가장 놀라운 책이라는데요. After you finish reading this book. 자, 여기서 별거 아니지만 ing 형태 어법 좀 주의하세요. 왜냐면 finish는 우리가 목적으로 ing만 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투부정사 to read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별거 아니지만 체크는 해두겠습니다. 자, 너가 이 책을 읽는 것을 끝내고 난 후에 plant it and water it. 그것을 심고 그것에 물을 주랍니다. 자, 그러니까 책이잖아, 책.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심으래.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주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거래요. New leaves growing on the book.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이제 see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맞아요. 지각동사. 그렇죠? 그래서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형태가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 분사인 pp형, 이제 grow을 쓰면 안 되겠죠. pp형 쓰면 안 된다. grow 쓰면 땡,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자세한 거는 이따 설명하고요. 내용을 다시 보자면 너는 보게 될 거다. 새로운 잎들이 자라는 것을요. 언더 책에서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책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잎이 이렇게 자란다고? 이런 건가? 교과서에 혹시 이런 거 사진 있냐? 교과서를 봤어야지. 저희 사진 없고 그림밖에 없을 거예요. 뭐라고요? 주로 교과서 보면 아. 뭐 사진하고 그림밖에 없어요. 아, 글밖에 없다고요? 그림이. 아, 그림? 어쨌든 그림이나 뭐 사진이나 어쨌든. 자, 이어서 in some bookstores in my town. 자, 우리 마을의 몇몇 서점에서요. You can see. 당신은 볼 수 있는데 a copy of this book producing new leaves. 자, 또 나왔습니다. 지각동사.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producing 이 형태가 중요하겠죠. 자,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사본이겠죠. 이 책의 한 사본이 producing new leaves. 그러니까 새로운 나뭇잎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당신은 볼 수 있답니다. 요거는 좀 많이 신기하네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래도 그나마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공유될 수도 있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사실 뭔가 좀 희한하죠. 그렇죠? 책을 심어갖고 물을 줬더니 거기서 잎이 자란대. 그래서 우리 제목에 뭐라 나왔어? 트리 프로젝트라고 나온 거잖아. 애초에 이제 종이 자체가 이제 나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고, 책을 가지고 또 나무를 만드는. 그래서 tree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죠? 희한하네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 4번 같은 경우는 방금 본문 3번 트리 프로젝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직 섹션이 안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the secret, 그 비법이 바로 대절인데요. That the book has seeds in each page. 그 책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씨앗을요. 각 페이지에 씨앗이 있대요. 책에 씨앗이 있대요. 각 페이지에. 자, 강조문은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역시나 별표 쳐놓으시고요. 서술형 대비하셔야겠죠. 아, 서술형 안 나온다 했죠. 아, 나 맨날 까먹어. 아이, 바보나. 미안. 야, 근데 이번에 나오는 어법이 다 서술형. 서술형용 어법인데 안 나와서 너무 좋죠. 예, 그러면은 사실 시험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100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역시 애들이 논술을 너무 많이 틀려서 700점. 700점. 알았어. 나 많이 받을게. 695점. 600. 네. 더 못 깎고. 여기까지. 695까지. 시우는요. 내신 대비 끝나고 시험지를 니네가 시험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시험지 내가 그대로 갖고 너한테 줄게요. 그리고 시우도 점수 채점해 보겠습니다. 그럼 695점은 시우가 그게 아니라 그럼 800으로 가야지. 그게 문제가 그럼 800으로 가야지. 이제 CEO보다 못 보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네. 요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바로 그거야.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that 하고 나왔으니까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똑같이 강조 부분이 될 텐데요. that을 which로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절 이하가 바로 이 작은 씨앗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즉 책을 나무로 변화시키는 건 바로 이 작은 씨앗들이다. 해석은 별거 없고요. This book was made. 이 책은 만들어졌는데요. By a small children's book publisher in 아르헨티나로 나왔죠.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작은 아동의 책 출판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출판사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다음 내용이 문장이 좀 길죠. 이런 게 이제 항상 시험에 내기 좋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법 문제 같은 거 낼 때도 이런 부분에서 보통 많이 내요. So, though the company does not print. 자, 회사가 뭔가 프린트하지는 않지만 뭐를? 이 책을 anymore, 더 이상. 자, not anymore 하면은 더 이상 뭐뭐 아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 회사가 더 이상 이 책을 출간하진 않는다는 거야. 인쇄를 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this special project, 이 특별한 프로젝트는 만듭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자, 그러면 make 무슨 동사? 사역 동사가 되겠죠. 뒤에 동사원에 think 나왔고요. 후보정사를 쓰면 안 되겠죠. 이 특별한 프로젝트는 뭐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뭐에 대해서 about where books come from. 자, 이것도 뭐 별건 아닌데 조금 나눠서 보자면 about이 이제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where 이하라는 이 명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쓸게요.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where라는 의문사 그리고 books라는 주어, come from이라는 동사가 나와서 의문사의 주어 동사, 즉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나왔다. 해석은 별거 없어요.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where는 얘네가 아는데요. 어디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들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더 이상 이 책을 출간하진 않는데요. 발행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책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지? 넘어갈게요. 네. 자, 이어서 보시면 these are just a few of the unique books you can find. 자,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 거 뭐 별거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것들은 뭐랍니까? 그저 a few of 몇 가지의 독특한 책들이랍니다. You can find 너가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책들이다. 자, 그러면은 잘 봐요, 여러분. 문장이 지문이 지금 여기서 끊긴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트리북 트리 프로젝트 있잖아. 그 내용이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됐어?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시점이 전환되는 겁니다. 시점 전환. 여기부터는 뭐냐면요. 이제 결론 말하는 거야. 결론. 여기서부터 뭐가 이어진다? 글의 전체적인 결론이 이어지고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의 책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의 책. 그러니까 이러한 책들이 네가 찾을 수 있는 책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말고 더 독특한 책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찾아봐. 뭐 이러면서 끝나겠지.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What other unique books do you want to make? 하고 나와 있죠. 자, 여기 구문분석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do you want to make라고 이제 너가 만들기를 원하냐라고 나와 있죠. 잘 보시면 이 make에 대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make에 대한 목적어 역할하는 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 놈입니다. 요 놈. 이 what other unique books. 그래서 이 what이라는 게 이제 의문 형용사로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 other unique books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what은 어떤, 무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면 어떤 다른 독특한 책들을 너는 만들기를 원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이런 게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영작하라고 하면 또 은근히 헷갈립니다. 영작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봐요. 의문문이야. 의문문에서는요, 의문사는 항상 문장 앞에 써야 됩니다. 의문사는 항상 문장 앞에 써야 돼. 그러니까 what이 맨 앞에 온 거야. 자, 그런데 what이 지금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했잖아, 쌤이. 그럼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줘야겠지. 그러니까 어떤 명사를 꾸며줘? other, unique, books를 꾸며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근데 이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뭐야? 주어, 동사만 나와야겠죠. 목적어를 또 쓰면 안 되잖아. 여기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어순 같은 것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는다면 이런 영작은 어려울 게 없다. 알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똑같은 구조예요. 앞에 있는 거랑. What special project would you like to do with the books라고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이 의문 형용사가 뒤에 나와 있는 special project를 또 꾸며주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 would lik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앞에 나와 있는 want to랑 똑같습니다. want to나 would like to나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want는 일반 동사니까 주로 물어본 거고 would는 조동사니까 앞에다가 써준 거고 의미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너는 하고 싶냐라는 거야.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를 너는 하고 싶냐? 책을 가지고. 됐어요? 너는 책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냐? 자, 마지막 나왔네요. 이것도 서술형 문제인데.
자, the bigger your imagination is, the more wonderful your books will become.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더비교급이 또 나왔죠.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너의 상상력이 크면 클수록 너의 책들은 더 훌륭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알아봤는데 딱 봐도 우리 보이죠? 이번 6과의 핵심 어법은 이제 더비주동 그리고 강조구문 이 두 개가 아무래도 핵심적 어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화문을 보기 전에 우리 어법 부분을 좀 먼저 볼 건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이제 5과의 이제 통합본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6과 통합본 이거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5과를 좀 먼저 볼까 얘들아? 5과 통합본 먼저 펴볼래요? 5과 통합본? 이번에는 문법 퀴즈 없어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주면 너네 너무 힘들까봐. 왜 줄까 동아야? 아니요? 아니 지금 미리 주면 힘들까봐. 나중에 줄 건데 미리 주면 힘들까봐. 나중에 주냐고 보여주냐고요. 쌤도 일주일 주고서 내가 일주일 주고서 내가 다 풀어봐 이러면. 아야 일주일만 어떻게 네 과를 풀어? 한 두 과밖에 못 풀지. 누가야? 자 페이지가 어딨냐? 그래봐봐. 여기다. 페이지가요 20페이지입니다. 5과의 20페이지. 자, 여기를 좀 펴줬어요. 자,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다 객관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것대로 힘드네요. 서술형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서술형 없으면은 내가 한 개까지는 그럴 수 있어. 한 개까지. 한 개까지는 뭐 실수로 틀릴 수 있다 쳐. 이제 보통 또 니네 학교가 좋아하는 문제가 그거 아니야. 어법 여러 개 주고 어색한 것끼리 뭐 짝지어진 것은 아니면 어색한 게 몇 개냐. 이런 거 좋아하잖아. 보통 니네 학교가. 그러니까 그게 보통 배점이 5점이에요. 니네가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95점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막 80몇 점, 70몇 점.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 80몇 점, 70몇 점 얻을 거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 쪽팔리니까 이 자스들아. 아무튼간 자 그래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건데요. 이제 가정법이죠. 가정법에 대한 기본 설명은 그때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 일단은 정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만 따로 써줄게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이제 빈출 포인트로 좀 이제 제목을 써볼게요. 빈출 포인트. 빈출 포인트로 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풀이법에 대한 거를 따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빈출 포인트는 뭐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가정법의 형태예요. 가정법의 형태 그리고 해석입니다. 이거는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에 우리가 알아본 거는 가정법 과거에 대한 것만 알아봤는데 사실 과거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과거 완료도 함께 아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두 개를 함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면 if 주어의 이제 과거형 동사 그리고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이었죠. 그때 우리가 흔히 우프슈마라고 불렀던 녀석이죠. would, could, 그다음에 should, might 이렇게 네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형태죠. 가정법 과거. 여기다 쓸게요. 줄여서 가과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의 주어에. 자, 과거 완료니까 어떻게 쓸래요? 어떻게 쓸래? 과거 완료 뭐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냐고. 헤드 PP죠. 헤드 PP 쓰고 그 다음에 주어에 마찬가지 조동사의 과거형 우프슈마 쓰고 뒤에는 어떻게 씁니까? have pp로 가야겠죠. have pp. 여기에도 had pp를 쓰고 싶은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had가 아니라 have가 들어갔다. 땡땡땡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다. 1, 2번 쓴 거는 형태만 쓴 겁니다. 형태만. 자, 해석은요.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가정법이라는 거는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는 뭐다? 생긴 것만 과거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생긴 것만 과거다. 실제로는 해석을 뭘로 한다? 현재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생긴 건 과거 완료야. 하지만 해석은 과거로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아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현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 아래 거는 과거처럼 해석이 되니까 만약 얘가 뭐뭐 했다면 얘가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나요? 이게 가정법의 형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잠깐만. 이게 좀 번잡하니까 좀 이제 긴 페이지로 띄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정법에서 중요한 거. 별거 아니지만 이 가정법 과거에서요. 전에 썼던 건데 우리가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뭐로 쓴다? 뭐로 쓴다라는 거. 즉 was의 형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죠, 기본.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빈출 포인트는요, 바로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직설법. 자, 직설법도 역시나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전환한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직설법 현재라고 할 겁니다. 직설법 현재. 이 직설법 현재는 뭐를 바꾼 겁니까? 가정법 과거를 이제 전환한 거예요. 가정법 과거. 이걸 이제 직설법으로 바꾼 거죠. 자, 전에 썼다시피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일단 as가 기본이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능한 게 뭐다? 우리 때문에 시리즈, because도 가능하고 since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주어에 현재형 동사가 나오는데 주의할 점이 뭐다? 현재의 반대 내용을 써준다. 반대는 뭘 의미했다?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그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뒤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주어에 현재형 동사를 써주되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써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일단 이론적인 빈출 포인트 이론적인 거는 오늘 다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이제 그래머에 관련된 교재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에 이제 여러분께 드리면은 그때 여러분이 이거는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직접 전환하는 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설법의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자, 직설법의 과거는 당연히 뭘 바꾼 겁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바꾼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자면요. 똑같이 갑니다. as, because, since 똑같이 가요. 자,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자, 과거 완료를 어떻게 이제 과거 시제로 써주면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주어에 여기 잠깐만. 자, 우리 원래 과거 완료 형태 보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원래 썼죠. 우쿠슈마를 썼죠. 그러니까 이 우쿠슈마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시면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선생님, 조동사의 과거형 안 쓰고 didn't로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또는 즉 동사의 그냥 과거형을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도 가능합니다. 문맥에 따라 다른 것 뿐이에요. 문맥에 따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겠죠. 대신에 얘도 역시나 뭐다? 얘도 역시나 당연히 반대로 써야 된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쓰는 거. 됐죠? 자, 그래서 3번까지 이제 직설법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안 나오는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에 내기에 가장 좋은 건 문장을 주고 얘랑 같은 의미인 걸 골라라, 다른 의미인 걸 골라라. 저는 이게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해요. 서술형이면 그냥 영작으로 될 텐데 서술형이 안 나온다 했으니까. 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법 과거와 직설법 현재는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야. 표현 방식이. 오케이? 그러니까 상상해서 말하느냐 직설적으로 말하느냐 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의미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똑같다 했어요. 내가 로또 당첨되면 니네 집 하나씩 다 사줄 텐데. 이 말이나 내가 로또 당첨 안 되니까 니네 집 못 사줘. 이거나 의미는 똑같다는 거야. 다만 뭐가 다르다?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가정법 문장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문장과 같은 걸 골라라 했을 때 직설법으로 바꿔도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좀 지울게요. 어떤 거냐면 사실 책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마중이라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4번인데요. 어떤 거냐면 가정법에서의 도치에 대한 겁니다. 도치.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가정법 도치. 시우야. 도치가 뭐야? 맞아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가정법에서도 이 도치 구문을 만들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줄게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일단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볼게. 가정법 과거. 자, 어떻게 도치를 하면 되냐면 이 과정을 잘 봐봐. 과정을.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가정법 과거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 과거형 동사가 일단은 비동사가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가 나옵니다. 다른 동사 아니고 비동사만이에요. 비동사가. 그럼 if 주어 뭐가 나왔어.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도치시킬 수 있냐면요. if를 날려버립니다. if를 날리고요. 얘네들 자리를 바꾸면 끝입니다. 그래서 were 주어 이렇게 나와요. 됐어? 이게 가정법에서의 도치예요. if가 없는데 가정법입니까? 네, 가정법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뭐다? 같은 의미다. 의미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시험에서 뭘 낼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요? 문장 주고, 가정법 문장 주고 얘랑 의미가 같은 것 또는 다른 거 골라라. 이게 제일 내기 좋은 문제라고요. 이게 제일 내기 좋은 문제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낼 수 있어? 도치를 이용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니? 직설법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치를 이용해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도 바로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동사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if 주어에 had pp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가면 됩니다. if 날려버리고요. 주어랑 had만 바꾸면 돼요, 얘들아. 주어랑 had만. 그래서 had 주어 pp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가정법 도치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 주의점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쓴 거는 전부 다 긍정문을 기반으로 썼는데요. 부정문이면 어떻게 될까? 부정문.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짤막하게 여기다 쓸 테니까 필기는 안 해도 돼. 한번 봐봐. 예를 들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볼게. if 주어에 hadn't pp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근데 얘를 우리가 도치 구문으로 쓸 거야.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쓸 것 같아? 승훈아 어떻게 쓸 것 같아? 괜찮아. 틀려도 돼. 찍어야 되나? 아니 내가 안 가르쳐 준 거잖아. 틀려도 돼. 괜찮아. 어떻게 쓸 것 같아? 헤드 주어 이렇게요. 아니면 맞아요. 이렇게요? 낫을 같이 앞으로 안 빼고? 그래? 동화 어떻게 생각해? 동화도 이게 맞는 것 같아? 틀려야 되잖아. 예,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낫이 앞으로 가냐? 아니면 승리가 말한 대로 여기 있느냐겠죠? 동화는 어떻게 생각해? 같이 가면 쌤이 안 넘어가겠죠. 저도 저게 맞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이게 무슨 심리 테스트냐 씨. 아니 왜 내 패턴을 파악하려고 그래? 여기 어떤 것 같아? 이게 일로 가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괜찮아, 틀려도 돼. 야, 나 뭐라고 안 해? 틀린다고. 괜찮아. 뭐라고? 아닙니다. 왠지 두 개 선택지를 주시면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죠. 야 이거 뭐 이거 불신이 이거 얼마나 쌓인 거야 이거. 그래서 나태드로 가겠습니다. 맨날 써봐. 나태드. 아둘 다 안 된다고요? 둘 다. 아 미치겠네 진짜. 어? 나태드. 명언이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요 형태? 그래? 승훈이를 믿어요? 네, 요 형태가 맞아요. 요 형태 맞습니다. 어이. 그 로이 심리학해도 될 것 같아. 예리한데. 맞아요. 제 다른 애들 더럽게 못하는데 선생님 심리만 더럽게 잘 맞춰요. 이거 뭐야 그게? 하는 이거 선생님이 뭐야? 심리가 자 아무튼간 그래서 헤드 주어 나 PP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얘들아. 얘도 똑같아. 여기서 만약에 if 주어 weren't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not은 냅두고 얘만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were 주어 not으로 가는 거예요. were 주어 not. 알겠죠? 이게 좀 주의할 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도치까지는 보통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니네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형은 여러 개 써놓고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쉽게 낸다면은 우리 아까 1번에 썼던 형태 있지 형태. 그냥 그걸로 낼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if 주어 동사 과거형, 주어 오프슈마 동사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에 주어 오프슈마 have pp. 요 형태 있잖아. 그러니까 요 형태 갖다가 낼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과거 써놓고 뒷부분에는 과거 완료 써놓고 막 이런 식으로 내면은 어법상 틀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그게 제일 높아 보이는데 난이도적인 측면으로 보면 난이도는 되게 낮아요. 그게 난이도 되게 낮지만 그렇게 낼 수 있다. 난이도를 약간 있게 낼 거라면은 직설법을 활용해서 이제 같은 의미인 거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as, because, since 말고 또 뭘 쓸 수도 있다? 여기 코마 뒤에 so를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시험을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설법을 이제 활용해서 의미가 같은 것 또는 같지 않은 걸 골라요. 내가 봤을 땐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요. 더 어렵게 낸다면 이제 얘까지 섞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쌤 생각으로.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인출 포인트인데요. 객관식 이제 가정법 자체가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측면은 형태와 해석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과거지만 현재로 해석하고 과거 완료지만 과거로 해석한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대부분은 다 암기 쪽에 가깝죠.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제가 아까 1번에서 해석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오마 중에서 선호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어떤 한글을 주고 난 다음에 얘를 올바르게 영어로 옮긴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뭐 답을 고르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영작을 못 내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객관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형태와 해석이 사실 1순위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은 그 외에는 제가 더 말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 거를 이제 볼 건데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고 할까요?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 프린트에 도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